커트레인이 좀 내려가겠네요. 살짝 내려갈 것 같네요. 전년도를 그대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입시 6번째 편으로 돌아오게 된 전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욱 연구원이고요. UA 입시 전문가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벌써 6편째 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네. 이번 편은 광운대서부터 가톨릭대까지. 그럼 일단 광운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이번에 광운대 변경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광운대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서울 광명상가 라인에서는 크게 변경되는 거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조금 더 많이 뽑아올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바뀐 건 학생부 교과 반영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교과 반영. 자연계열에서 국영수 가만 보던 거를 국영수 사과. 그럼 사실은 이거 되게 큰 건데.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국영수 사에서 국영수 사과.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예 다른 그죠? 조금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1학년 때 보통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들어요. 그죠. 그리고 2학년 때 그냥 물화생지 4개 중에 3개 사탐 안 건 친구들 또는 사회 9개 과목이죠. 네. 그 중에 3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 2개, 사회 하나로 내신 등급을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들려고 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는 과학이 좀 약한데 이공계로 가고 싶어. 그래서 과학 3개 하기에는 내가 부담돼. 근데 과학 2개만 듣고 사회 하나만 듣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회까지 다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과학이 2개가 3, 3이에요. 사회가 하나 1이야. 근데 여기 딱 이공계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3, 3이 들어가는데 1이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사회 선택 안 하고 아예 과학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만 들어가고 뭐 한국사 반영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목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결이 변경되는 거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있어. 반드시 있죠. 이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를 그대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작년도 입결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대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작년에 또 두드러진다고 얘기했던 그 138개 대학에서 성취도 과목을 봤거든요. 근데 3개 과목만 봤어요. 보통은 좀 작게 봤죠. 맞아요. 재선택 과목을. 근데 이번에 반영 교과에 따라서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반영 교과에 따른이라고 했잖아요. 사회과학 다 본다는 네, 거예요. 사과가 다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작년에 제가 숙대 예를 들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1, 2, 4를 보던 거를 A, B, C를 이거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그게 벌려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입결이 달라졌던 여기서도 포인트였죠. 벌려놨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보던 걸 A, B, C를 1등급, 2등급, 4등급으로. 그러니까 시성취도 받은 애들은 아예 등급 자체를 4등급 반영하겠다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커진 거죠, 이런 거. 커진 거죠. 네. 이거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 정도.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입시 결과가 작년 대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2등급이 커트라인이었다라고 그냥 가정한다면은 커트라인이 좀 내려가겠네요. 살짝 내려갈 것 같네요. 그럼 다음은 명지대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도 좀 특이사항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명지대는 진짜 특별하게 바뀐 거 없고요. 여기는 만학도를 엄청 제가 알기로는 24학년도에 만학도를 제가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어. 네, 나이를 낮췄어 만학도. 이제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다시 3수를 올렸어. 지원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에서 면접 보던 걸 취소하고 그냥 100%? 교과로 한다. 근데 이거는 저는 요즘 트렌드랑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우리가 이전 편들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하는 이게 교과여서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교과에서 교과에서 아무래도. 면접이면은 사실 교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뺀 거겠죠? 그래서 뺀 거고 대신 여기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검정고시생한테 이거를 딱 명시해 준 게 너무 좋아요. 100점은 3등급이래요. 그러면 국영수사가 다 100점 맞잖아요. 그럼 한번 넣어볼 만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 3등급이면 명지대 등급선이 그렇잖아요. 예, 저는 한번 넣어볼 만하지 않나. 검정고시 올백 만든 애들이 서울권에 늘 대학이 없어가지고 이제 종교권 대학이나 이런 것만 노렸었거든요. 이게 학과를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비선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다 3등급 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100점이라면. 예, 성취평가는 1, 2, 4고요. 여기도 광운대랑 뭐 만나서 이야기 나누셨나 보네. 성취도 1, 2, 4고요. 특성화고 전형도 여기는 조금 유의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등급을 A로 4등급을 B로 성취평가 점수를 6등급을 C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특성화고 전형에 있어서도 A를 충실히 맞은 친구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성 전공 적합도 발전 가능성 보던 걸 이제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요즘 몇 개 대학에서 이거 보더라고요. 의사소통 능력 대학. 약간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아 맞아요,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도 느끼는 거 아닐까요? 독서가 저는 진짜 제가 수학 가르치지만 무조건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도 책을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 네. 그래서 독서 강조 많이 하고요. 초등 중등 자녀분들이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전 독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좀 차근차근 해 놓으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의사소통 능력이 아이의 기질적인 그런 내성적인 거를 뽑아서 걸러내겠다는 건 전 무조건 반대하고요. 그렇죠. 그건 본죠. 왜냐면 기저에 깔려있는 내성적인 친구들은 그것만으로도 발전할 만한 맞아요. 거를 주셔야 되고 외향적인 건 외향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거 조금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크리스천 대학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 전형하고 크리스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제서야 바뀌었어요. 보통 예전에 나눴던 4개 역량, 학업 역량, 정보조차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개였다가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 약간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서류평가에 대한 전형 방식도 좀 바뀐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썰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A 학생을 명지대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재밌게 잘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사 수업 들을 때 명지대학교에서 이상심리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다른 학교 가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상심리학이 너무 듣고 싶어서 거기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했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공사하고 조금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좀 노력을 보이는 보인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버스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였나? 아무튼 어디서 내리면 셔틀이 바로 셔틀이 있었어요. 무료로 그냥 타고 학교를 가고 끝나고 또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참 명지대학교도 좋은 학교.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지대학교가 요즘 통폐합이니 뭐 학교가 부실이니 뭐 맞아, 저쪽에서 맞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조금 의기소침하고 그럴까봐 제가 그런데 좋은 학교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합쳐지는 경우 전문대랑 재단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올라가죠. 명지대학교도 명지 전문대랑 합쳐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충분히 높아진다. 있어요. 수원에 또 이공계열 쪽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은 상명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는 올해 지금 변경된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상명대가 너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모집 인원도 좀 바뀌었고요. 모집 인원도 지금 정원 외전형을 좀 늘린 부분,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을 많이 뽑아요. 한 50명 가까이 늘렸고요. 네, 늘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네요. 제일 눈에 크게 보는 거는 상명 인재 전형에서 263명 중에 155명으로 바뀌었다는 건 100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대로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논술 전형이 101명.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과 10% 보고 논술 90이거든요. 이거 교과 낮아도 한번 넣어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거 약수령 논술이에요. 약수령 논술이 예전에 적성고사 같은 거예요. 그 수능 한 3점에서 4점 쉬운 거. 국어도 약간 약술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이거 상명대 이거 서울권 하위권 대학 노린 친구들은 올해 상명대 논술 전형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명대가 앞서 얘기했던 뭐 명지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학교인데 이번 논술 전형을 신설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자원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논술로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율전공학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259명 예체능 포함해서 학생부 교과로 101명, 논술로 19명 이렇게 뽑는다. 수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도 교과 반영 방법 관련돼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과 반영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전 과목에다가 그 다음에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진로 선택 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하는 요런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21학년도 이전 고등학교는 석차 등급으로 포함한 전체 다 보는 거고 2022년도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생설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수 3개 과목 우수 3개 과목 성취 등급으로 평가
평가된 진로 선택 과목 중 우수 3과목 본다라는 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차 등급 전교과 보는 건 말씀하셨죠? 네, 예, 방금 전에 보고. 전국과 네. 보고. 근데 여기는 그건 있네요. 성취 평가를 이제 A, B, C로 우리가 나눴을 때 벌리는 거를 1, 3, 5등급이잖아요. 등급으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앞서서는 예를 들어서 막 1, 2, 4등급 이랬는데 이게 사실 C가 나오면은 5등급이 돼 버리니까. 90점이니까. 네, 90점이니까 환산 점수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개 과목만 반영하는 것 같아요. 3개 과목은 아마 A인 친구들이 네, 많을 많을 거예요. 거예요. 네, BC까지 내려가는 거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A일 거고. 그래서 전 과목 안 보니까 성취도 진로 선택 과목 3과목만이라도 A를 받아놔라. 상명대를 지원하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급등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1등급 100, 2등급 98, 3등급 96, 4등급 94. 4등급까지는 2점 깎잖아요. 그러다가 5등급부터는 4등급 깎아요. 그래서 4점씩 깎아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 4등급까지는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취 등급 잘 받아놓으면요. 네, 상명대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은 가톨릭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대의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눈에 딱 보이는데 역시 가톨릭대는 아무래도 의과 계열이 좀 세다 보니 강세다 보니 이제 그거 4개 관련된 합 5예요. 4개 합 5. 네, 최저학력 기준 얘기했는데 4개 하고 네. 역시 높네요. 그리고 과탐도 2개 평균이에요. 역시 높네요. 여기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시 잘 받은 친구들이 한번 내신 성적도 중요해요. 가톨릭 때는 뭐 우리나라 탑3 중에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탑3 얘기했다고 나 혼날라. 근데 그건 좀 눈에 좀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숙명여대 편에서 약대가 이제 세계합의 3합 4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가톨릭대 약학과를 보니 3합 5죠. 3합 5잖아요. 과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속대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3합 5에서 4로 바꾼 거니까 더 높다라는 거죠. 그게 가톨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그 보건계열 쪽에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도 요 정도 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약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점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아까는 같은 약대 교과로는 때는 3합 5가 맞아요. 논술이 3합 4로 바뀐 거예요. 논술이 3합 4로 네, 바뀐 거죠. 논술이 3합 4여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가톨릭대 논술 전형 약학과는 논술 전형도 3합 3합 5니까. 그러니까 논술에서 조금 높긴 높. 높기는 높죠. 근데 교과도 헷갈리실까봐 교과는 3합 5예요. 네, 교과 3합 5입니다. 그렇게 좀. 네, 확실하게 또 짚어주시네요, 우리 쌤님. 그리고 여기도 모집단이 뭐 영어 4탐, 과탐 상관없이 한 과목 2합 7이고요. 전 모집단위에서 그것도 좀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원수 뽑는 건 비슷한데 여기도 광역 모집단위 신설해서 자율전공학부랑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이렇게 신설됐고요. 반영 교과목도 상위 3과목에서 이제 진로 성취도 환산 이수단위 전체 반영, 전 과목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1, 2, 3, 1, 2, 3은 똑같아요. A, B, C 여기는 벌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에 있어서 이제 전과목 석차 등급에 네. 반영한다라는 게 올해 조금 특이사항으로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좀 많이 대폭 줄인 편이긴 해요.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918명에서 632명으로 줄였으니까 얘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인원은 똑같은데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을 그쪽으로 늘린 거죠. 85명 정도 증원했으니까 일로 늘린 거죠. 예, 일로 늘리고 지금 학생부 종합을 생각보다 많이 줄이고 논술도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 논술에서 교과 반영 비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논술 대신에 강화. 대학별고사 강화시키고 네, 그래서 70에서 30 보던 걸 80에서 20으로 바꿨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가톨릭대의 전반적인 그 변경 사항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당연히 뭐 학폭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는 앞서 그 학폭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대 편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제지사항이 라이트해 보이긴 해요. 지금 보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위반형이죠. 위반형이니까 전학이나 퇴학 안 하면은 네, 사실은 전 이건 반대. 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출석 정지는 학급 교체가 될 정도면 큰 건데 그걸 감점을 안 하네요. 뭐 이건 뭐 대학 관계자가 뭐 하는 거니까. 저는 강제 전학하고 얘가 종교학교인데 가톨릭 맞아요. 종교학교인데 이 정도면 조금 너무 좀 네. 학폭한 친구들한테 실수가 있으니까 기회를 줘야 되기는 하니까 그렇긴 한데 솔직히 학급이 교체될 정도면 큰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안 짚어드린 거 중에 그거 하나 있어요. 면접 전형이 대폭 줄었어요. 면접 전형이 줄었군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톨릭 대학도 서류로 많이 뽑겠다는 서류로 거죠. 많이 뽑겠다. 네. 사실 면접이 늘어나서
게 추세인데 왜 줄였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줄였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광운대서부터 가톨릭대를 이렇게 하나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관명상가 라인이요? 관명상가 라인은 언제나 고만고만하게 서로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체저도 그렇고 뭐 명지대 특성이 있죠. 체저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명지대 올해도 체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명지대는 체저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명지대 체저 학력을 우리가 안 짚었거든요.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짚었어요. 그래도 한번 짚어줘야죠. 이거 보세요. 수시 모집 모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미적용이잖아요. 명지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광운대는 위에 있다. 공대가 또 공대가 조금 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서열보다는 학교의 특징이다. 학교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는 공대가 강한 특성이 있다. 상명대는 사범대가 강한 특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나 보건계열이 강한 특성이 있다. 명지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전지적 이시 시점 6번째 편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 항상 하는 게 있죠. 저번 편에 제가 이거 까먹어가지고 까먹으시면 안 돼. 한번 잘하게 해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